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 차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아재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을 한 달여 만에 하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평소의 음성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공지능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마지막 방송이라고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이미지를 배우시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프롬프트를 만드시는데 고민을 하시거나 두려워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인공지능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학습의 대상이나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고 부려먹는 대상입니다. 키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 AI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아마 5%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기능을 다 활용을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배움이나 공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특히나 인공지능은 개인을 비교하면은 개인에 비해서는 수십만 배, 수백만 배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비서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은 채용하고 계시는 직원을 부려먹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을 한다. 그렇게 해야 인공지능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가 있고 즐겁고 재미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만큼 못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외국어 지능이 없더라도 요리나 또는 예술이나 공학이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하시다 보면은 외국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고 노래도 마찬가지죠. 노래를 좋아하시다 보면은 팝송이나 외국 노래를 열심히 듣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귀가 트이고 입도 열리게 되는 것이 즐기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배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려먹는다. 활용을 하신다. 내가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빨리 쉽게 체득하실 수가 있고 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공지능 아재의 블로그였는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팩트에 기반한 즐겁고 감동적이고 유익하고 행복한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인공지능을 배운 목표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접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으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시킴으로써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즐겁게 즐기고자 했던 부분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즐기기 위해서 이 채널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여러분들께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공지능 부분, 이미지나 디자인이나 또 제품을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서 전자책도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무료로 다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나도 행복하고 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행복해지는 걸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겠다, 부려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
인공지능 툴들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서 불가능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를 자동화시키고 반자동화시키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감유행 소식이라는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약 8개월 가까이 인공지능을 접하고 특히 이미지 분야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리고 GPT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부려먹으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영상이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은 즐겨야 된다, 부려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부려먹으면 신나죠. 누구를 부려먹는다는 건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즐길 수가 있죠. 내가 막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하는 부분을 즐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남을 약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남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나는 편안하게 힘 안 들이고 하면서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즐거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잘 부려먹으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배움은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노력이 수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GPT-4가 지금 굉장히 기능이 통합이 돼서 이제는 이미지도 만들고 또 글도 써주고 또 코드도 해주고 뭐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PT-4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에게 주로 해당되는 겁니다. 저의 구독자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약 50% 정도 그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리 어답터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GPT-4 월 $22 약 3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데요. 25,000~26,000원 정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무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다 활용을 못 하시지만은 이미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달리 3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GPT-4 플러스 유료 구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GPT에 제가 오늘 영상은 블로그에 그대로 제가 GPT에서 했던 내용들을 100% 그대로 원문 그대로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T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이 저의 블로그에 오셔서 블로그만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책을 만들고 책 한 권을, 단편 소설 한 권을 짧게 만드는데 이미지도 같이 사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파까지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그 책의 내용에 적합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그리고 연속적으로 따로따로 해서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기존에 이미지를 생성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자기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되고 프롬프트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해 줘라고 하면은 그 글을 단편 소설과 같은 글을 작성을 하면서 그 장면 주요 장면에 맞는 이미지도 자동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지시를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짧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블로그에 오셔서 내가 했던 부분대로 그냥 따라서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로그를 보지 말고 GPT-4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아름다운 겨울 풍경 해서 이렇게 치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설악산, 북한산, 인왕산, 지리산, 한라산,
황악산의 가을 풍경을 차례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차례로 만들어주세요가 중요합니다. 차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 6개의 이미지를 통상 지금까지는 한 장의 이미지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 DALL-E 3 GPT-3에서는 연속적으로 내가 명령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은 설악산 북한산에 대한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하시듯이 내가 필요한 내용을 명령만 하시면 돼요. 절기라고 그러셨죠, 제가.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각 산에 한라산, 그 다음에 황악산 이렇게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5군데의 겨울 모습을 차례로 만들어주세요. 이 차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차례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요세미트 국립공원도 유명하고 캐년, 그랜드 캐년도 있고 이러죠. 그래서 이렇게 5군데의 옐로우스톤, 요세미트, 그랜드 캐년, 로키 마운튼, 지온 내셔널 파크 해서 5개의 겨울의 국립공원의 풍경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4의 DALL-E 3 기능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은 순수하게 이미지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아마존에 판매를 한다 이런 콘텐츠도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캐릭터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눕기 딱이다 이렇게 해서 세그멘테이션 한 장의 이미지를 얼굴, 어깨, 다리, 목 이렇게 부분별로 분해시켜서 하는 것을 눕기딱이라고 하는데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영어로는 을 활용해서 상업용 이미지를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원형이 그대로 일관성이 100%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게 GPT에게 물어봐도 미드저니에서도 100% 일관성이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스테이블 디퓨전도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지수를 제로로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 100%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도비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눕기딱이라는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툴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최종적으로 손질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상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성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GPT-4 DALL-E 3는 단편 소설을 하나 작성해주고 10장의 이미지를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실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효 문화를 반영하는 단편 소설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10장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소설의 간략한 개요를 작성한 후 그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설의 개요 제목은 할머니의 선물, 줄거리는 이렇게 10개의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 1파트 이 부분을 가지고 살을 덧붙이는 작업을 GPT와 하시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GPT-4와 GPT-4의 DALL-E 3 기능과 GPT-4의 글쓰기 기능이 통합된 GPT-4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 방법을 아시면은 지금까지는 아마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부분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와일드카드를 가지고 특정한 프롬프트를 지정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은 GPT-4에서만 가능합니다. GPT-4가
창작과 글쓰기 기능이 가능한 데다가 자기가 그 내용을 작성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인공지능 툴로는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시고 싶다면은 다른 부분보다는 GPT-4에 $22의 월 구독료를 지급하시더라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 쓰고 또 취소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인공지능을 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무료로 하다가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유료 버전을 활용을 해서 훨씬 더 파워풀한 인공지능 이미지를 부려먹고 즐기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각 장면을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GPT가 작성한 글의 내용에 맞게끔 이렇게 이미지를 쭉 생성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이미지의 캐릭터의 일관성은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은 이 4에서 일관성을 가장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 명령어로 지시를 했을 때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계속 GPT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장면이 나왔고요. 다섯 번째는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에러가 발생한 내용도 그대로 블로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니까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하고 시도했는데 외국인 여인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쭉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또 아홉 번째에서 외국인 여인이 나왔죠. 열 번째 장면 이렇게 해서 단편 소설의 줄거리에 맞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완성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장면이 한국 여성이 아닙니다 하니까 보완해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또 나왔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미지의 일관성이 꽤 높습니다. 꽤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도 한국인으로 보완해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이 장면이 열 번째 장면으로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열 번째 장면이 아니고 다섯 번째를 보완해 주세요 하니까 이 다섯 번째 할머니와 안고 있는 스토리를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장면을 이렇게 다섯 번째 장면 시골 마을의 재회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리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레임으로 소위 말하는 필름의 프레임처럼 여러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이미지의 다양한 표정을 포즈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세에 이렇게 가로 긴 형태로 12가지를 한 장의 이미지에 12프레임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을 차례로 만들어 주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캐릭터가. 그런데 12가지를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부분을 캡처하거나 분리해서 프레임을 분리해서 활용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12가지가 아니고 9가지입니다. 보완 부탁합니다 했는데도 여전히 인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캐릭터의 모양은 한 인물을 가지고 다양한 표정을 포즈를 취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컨텐츠가 컨텐츠 정책에 위반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메시지가 떴어요. 어떤 부분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건가요? 했는데 실존 인물의 묘사, 저작권 보호된 콘텐츠의 사용, 부적절한 내용, 정치 종교적 민감성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규정에 위반할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가지의 표정과 표즈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화 캐릭터식으로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총 21가지의 표정을 동일한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에 12가지 표정을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15가지를 만들어 줬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신은 한 장의 이미지에서는 얼굴의 일관성이 유지되는데
연속으로 생성할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GPT를 이용을 하실 때 수만 가지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유료로 팔기도 하고 굉장한 노하우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콘텐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공지능은 여러분 개인보다 수십만 배, 수백만 배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예요. 여러분은 일반인이자 초보자입니다. 그러면은 활용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강사에게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지시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질문을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은 초보자이고 인공지능 GPT나 다른 AI에 비해서 여러분은 한없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상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지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질문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질문을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99.9%의 분들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완벽하게 GPT가 이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GPT를 다루실 수는 없어요.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GPT에게 질문을 해서 GPT가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답을 자꾸 구하시는 쪽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묻는 거죠.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즐기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달리 이미지 생성 기술에서 연속된 이미지들 간의 일관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계를 아시게 되죠.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막 완벽하게 만들면은 일관성이 유지될 거라는 헛꿈에서 헛고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심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한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부려먹기 위해서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상의하고 배우는 마음, 부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행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은 GPT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이런 내용을 한번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런 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잘 이해하고 잘 대답해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한 노하우나 전문가이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인공지능 GPT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GPT에게 없는지요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몰랐던 지식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GPT가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나마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세부적인 프롬프트 사용, 참조 이미지의 사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여 후속 이미지들을 생성할 때 참조하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달리 이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지원은 되지 않지만 프롬프트의 첫 번째 이미지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서는 동일한 캐릭터가 생성이 됩니다. 15개든 10개든 9개든. 그런데 차례차례대로 하게 되면은 일관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얘가 작업을 해요. 한 장의 이미지에 작업을 할 때는 동일한 프롬프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캐릭터의 동일한 형태로
표정만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내가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만들어서 업스케일링을 시킨 이미지를 올렸어요. 이 얼굴 이미지를 바탕으로 5가지의 다른 표정과 포즈를 차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현재 이미지를 참조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요. 텍스트 기반의 프롬프트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은 업로드된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그에 기반한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당신은 이미지를 업로딩한 부분에 대하여 분석하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업로드하신 이미지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제 시스템으로는 업로드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참조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능을 아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하신 이미지를 바탕으로 5가지 표정과 포즈를 생성하기를 원한다면은 해당 이미지의 특징을 설명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예시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한 장의 이미지에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 장에 5프레임, 6프레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5가지 이미지를 차례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연속적으로 할 때는 차례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각 이미지는 업로드하신 이미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자기가 해석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외국인 여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인 여성으로 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하여 한국 여성의 행복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차례로 4가지 표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비교적 근사한 유사한 이미지 표정이 나왔습니다. 이 화난 표정은 조금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연속적으로 작업할 때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 때 12프레임, 21프레임을 만들 때는 동일한 캐릭터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례로 다른 작업, 계속 다른 작업이 되면은 다른 프롬프트가 동일하더라도 미드저니에서 다른 이미지가 나오듯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명령어를 가지고 5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 처음에 만들었던 이미지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활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그래도 유사성이 높은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의 한계성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화식 캐릭터를 한 장의 이미지에 여러가지 표정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모방해서 하십니다. 한 장의 이미지에 여러가지 표정, 한 장의 이미지에 12프레임,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다른 표정을 차례로 5가지, 어떤 글쓰기에서 차례로 그 글쓰기를 한번 명령으로서 GPT가 작업을 하고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미지의 일관성이 높아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그러니까 단편 소설을 작성할 때 따로 하지 마시고 단편 소설을 작성해서 그에 맞는 이미지를 같이 함께 차례대로 순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첫 명령어 하나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GPT가 하면서 계속해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캐릭터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작업을 안 하셔도 글쓰기와 사파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아주 편한 작업이다. 한 번의 명령으로 오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소설의 대본과 글쓰기의 대본과 관련되는 이미지, 내용과 일치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세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5개소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바로 4개소입니다만은 한 장의 이미지에 만들어 버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장에 만들지 말고 차례로 5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쭉 해서 이거는 뭐 경복궁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또 이거는 명동, 뭐 이렇게 동대문 프라자 이렇게 해서 다 5장을 만들어 줍니다. 알아서. 그리고 또 이런 다이아그램을 업로딩을 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쭉 해석을 해서 설명도 해줍니다. 그리고 서울 북한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을 차례로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북한산의 이렇게 풍경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맞는 이미지로 만들어 주었고요. 또 북한산이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변화하는 4계절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북한산에서 서울 도심이 바라보이는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4장을 계절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디자인을 하실 때 필요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 장의 이미지를 올렸어요. 올리고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프롬프트만 만든 거지 체계가 맞지를 않아요. 룰이.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적용하는 가로 세로 비율도 표기해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쓰던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달라, 정의를 해달라고 올리고 해서 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또 잘못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미드저니에서 사용하던 프롬프트 5개의 사례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니까 D가 이해했습니다 해서 만들어준 게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도 정확하게 맞게끔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콜론이 쉼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쉼표가 있으면 미드저니에서는 인식을 못 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보완 작업을 해서 끝부분에 쉼표는 빼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여러분이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5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한 겁니다. 자, 북한산의 풍경, 그리고 여기는 한국의 전통놀이를 하는 풍경, 한강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겨울철에 등산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쭉 생성이 되었어요. T가 GPT의 달리가 미드저니나 다른 부분보다 뛰어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챗 GPT의 인공지능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산의 겨울철에 이래 산성 외곽을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인식을 훨씬 미드저니에서는 동일한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동일한 프롬프트를 미드저니에 입력을 했을 때는 이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일본인지 알 수가 없는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미드저니에 GPT의 고도의 학습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미지를 만드는 프롬프트의 몇 가지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GPT처럼 한국 사람의 특성, 한복의 특성이라든가 전통놀이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학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GPT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에 가장 근접한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GPT-4의 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글쓰기 하나 할 때 대본 하나 써주고 대본을 써주세요. 거기에 맞는 일러스트레이션 사파도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번만 명령을 하면은 10개까지는 지금 해봤습니다. 샘플로. 그렇지만 2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단편 소설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동화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미지들을 전부 연속적으로 한 번의 명령으로 연속적으로 연관성 있게 일관성이 있는 이미지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해주세요 했어요. 업로드한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만들고 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 이렇게 2단계식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치로 된 부분을 분석해서 이미지화 시켜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유사
정화성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한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여서 용어라든가 장식의 이름 이런 부분 이렇게 말덮개처럼 코끼리의 덮개의 등에 얹는 장식 안장처럼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로 하실 수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분석하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달라고 하면 정확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데까지 작업을 하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을 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티를 가지고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거나 블로그에 올릴 때 저작권 침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거나 일관성이 있는 이미지, 스토리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에 근접하게 실제의 모습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GPT-4다. 그리고 GPT-4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DALL-E3가 이미지 생성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또 거듭해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인공지능에 비해서 부려먹으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GPT에 비해서 지식이나 스킬이 수십만 분의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 여러분들의 한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기보다는 GPT에게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도 내가 어떻게 만들면 될 것인가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머리를 싸매서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여기서 복사하고 저기서 카피하고 해가지고 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글쓰기 프롬프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 질문을 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픈 AI GPT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유망한 직종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픈 AI GPT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GPT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인간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인간들이 원하는 부분이 학습이 되다 보니까 수억 명이 GPT를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은 수억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수억 명의 이용자들이 질문하면서 그 학습하는 GPT가 학습한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용자로서 가지는 지식이 수억 명의 인공지능에 비하면은 수억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인공지능을 스승이자 때로는 친구자 때로는 선생님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물으면서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신다면은 굉장히 인공지능 글쓰기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또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호호호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 점을 꼭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고별 영상 비슷한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으로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도 무료로 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제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의 얼굴의 이미지가 전혀 손상되지 않고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예를 들어서 이메일 계정만 5개, 10개가 있다면은 한 달에 월 2,000장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아주 프로페셔널한 툴을 가지고 이미지를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 마지막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에 관련되는 완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절감유행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끝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고 즐기고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다가 저도 좋은 팁이 있으면은 지금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오픈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긴 영상이지만은 인공지능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짧은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었고 그런 부분을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까 이웃을 신청해 주시면은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